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특징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병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약 5천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00명 정도가 이 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시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발생률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이 주로 북미나 유럽 같은 서구에 많은 반면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에 조금 더 많고요.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에 비해서 좀 4배 정도 굉장히 많아서 여자의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40대가 되겠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을 진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여러 가지 시신경이나 척수, 뇌 이런 걸 침범하는 증상을 가지고 증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쿠아포린4 항체 검사고, 이것은 혈액으로도 검사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시신경염이나 척수염과도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뇌 척수액 검사라고 해서 뇌나 척수를 싸고 있는 물을 일부를 뽑아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는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척수에 증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증상으로 뇌에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뇌, 그다음에 시신경, 척수에 대한 MRI 검사를 하게 되고, 첫 번 진단으로 잘 안 나올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3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먼저 다발성경화증과 그다음에 최근 나오기 시작한 모그 항체 관련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가 MRI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MRI가 가장 중요한 감별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병변이 크게 나타나고 척수염이 온다고 할지라도 척추 마디 3마디 이상을 침범하는 아주 긴 척수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발성경화증은 우리가 다발성 반 플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원 모양의 점 같은 것들이 뇌나 척수에 여러 군데 치우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감별해야 될 질환은 모그 항체 관련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최근에 알려져서 아직은 이제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떤 예후를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시신경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도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항아쿠아포린4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핵심 증상 6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 증상은 첫 번째가 시신경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한쪽 눈 혹은 양쪽 눈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의 통증 혹은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겠고요. 척수 쪽에 급성 척수염이 왔을 때는 양쪽 다리 혹은 양쪽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근력이 떨어지고 소변 조절이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관 쪽에서 맨 아래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병이 잘 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는 딸꾹질, 구역, 구토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지럼증이라든지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사인회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은 기면증, 갑자기 잠에 빠진다든지 자꾸 식욕이 부진해서 체중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신경하고 척수를 자주 오지만 뇌도 오기 때문에 대뇌 쪽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신, 왼쪽이나 오른쪽에 팔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시야가 왼쪽 혹은 오른쪽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증상 중에 하나가 있고 항체가 양성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100%의 가능성으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 20%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을 굉장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에서 항체가 음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질환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핵심 증상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MRI에서 특징적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고 또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다른 그런 면역 질환이 배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분들 역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 같은 경우는 가벼운 증상 아니면 약간 중증, 중등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시신경 척수염은 한 번 증상이 올 때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성 척수염 있고 나더라도 4분의 1의 환자만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분의 3의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급성 증상을 포함하더라도 약 5분의 1 환자만 회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유 증상이 남은 상태에서 또 다른 부위에 또 증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고에 따르면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5년 내에서 거의 50%의 환자분들이 한쪽 눈 혹은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또 50%의 환자분들이 혼자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고 빨리 진단해서 예방 치료를 해야지만 이렇게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급성기 치료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예방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소화기를 가져다 불을 꺼야 될 거고요. 얘 너무 클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급성기 치료여서 이제 한번 불이 붙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빠른 방법으로 대개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혈액을 아예 거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급성기 염증을 감소시켜야 되겠고요. 장애 축적을 막기 위해서는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껐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불이 났는지 찾아봐야 되고 다시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이 붙을 만한 소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방염이 되는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방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제들을 예방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급성기 치료와 적절한 예방치료가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중증의 이런 신경성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기 치료와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후에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